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세계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료 간 권총결투 사건의 경과와 파장, 그리고 의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 연방파 알렉산더 해밀턴과 공화파 앨런 버는 무척 사이가 나빴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3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두 사람이 벌인 권총결투에서 해밀턴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망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확고한 연방주의자로서 헌법 제정에 공헌하였으며 초대 워싱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신생국 미국의 경제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채무인수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전쟁으로 발생한 국가 채무를 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 수도의 위치를 지금의 위치로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었지요. 미국 지폐의 초상화가 새겨진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은 $10 지폐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100 지폐의 벤저민 프랭클린 단 2명뿐일 정도로 미국 건국에 기여한 해밀턴의 공로는 대통령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역임한 앨런 버는 3대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1804년 7월 11일에 벌어진 알렉산더 해밀턴과 앨런 버의 권총결투의 과정과 파장은 이러했지요.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1800년 제3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그때의 선거는 지금과 선출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단의 득표 순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지요. 이 선거에서 공화파에서는 토마스 제퍼슨과 앨런 버가 출마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각각 73표를 획득한 이 두 사람이 연방파 후보인 현직 대통령 존 애덤스와 핑크니를 물리치고 공동 1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하원에서 동점자 두 사람에 대해 투표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에서 투표를 한 결과 토마스 제퍼슨이 앨런 버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차점자인 앨런 버는 관례대로 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이로써 정권은 야당이었던 공화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건국 초기의 두 정파인 연방파와 공화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방파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헌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산업발전과 상업을 중요시했지요. 한편 공화파는 연방정부보다는 13개 주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고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호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4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메디슨이 주요 지도자였지요. 아무튼 공화파인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방파인 해밀턴이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사이가 나빴던 앨런 버 대신에 오랜 정치적 숙적인 제퍼슨을 지지함으로써 36표 차이로 제퍼슨이 당선된 것입니다. 앨런 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해밀턴이 제퍼슨을 지지하도록 하원의원들을 설득하였기 때문이라며 해밀턴에게 큰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두 사람은 사사건건 물고 싸우는 입장이었지요. 4년 후인 1804년 부통령 앨런 버는 대통령 제퍼슨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 분명해지자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해밀턴은 자신이 연방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파 후보로 나온 앨런 버를 반대하고 공화파 후보인 모건 루이스를 지지하였지요. 원래 앨런 버는 공화파였으나 이때 연방파로 정파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부통령 버가 뉴욕주지사 선거에 나선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1803년 제퍼슨 대통령이 광대한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자 연방파에서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영토의 확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영토로 편입된 루이지애나가 장차 여러 개의 독립된 주들로 발전하여 제퍼슨의 공화파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파의 우려는 1803년에 오하이오주가 연방에 가입하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연방판의 강경파는 공화파에 대한 역습으로 뉴잉글랜드의 5개 주와 중부 지역의 뉴욕주, 뉴저지주를 연방에서 탈퇴시켜 북부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연합체를 만들려고 이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북부연합의 지도자로 추대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부통령이었던 에런버에게 접근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에런버가 그 작업의 첫 단계로 연방파로 정파를 바꾸고는 뉴욕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해밀턴의 개입으로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낙선한 에런버는 사사건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밀턴에 대해 분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해밀턴은 이를 거부하지요. 그러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에런버가 해밀턴에게 결투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은 3년 전인 1801년에 그의 아들이 결투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투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뉴욕주는 결투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804년 7월 11일 새벽 허드슨강을 건너 결투가 그때까지 합법이었던 뉴저지주 위오켄 외곽의 허드슨 강변 바위 절벽 인근에서 만나 결투를 벌였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맨해튼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해밀턴은 49세였으며 버는 48세였지요. 이곳은 육로를 통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였으므로 두 사람은 각각 맨해튼 쪽에서 배를 타고 절벽으로 올라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 장소는 우연히도 3년 전 해밀턴의 아들 필립이 결투로 사망한 장소 인근이었습니다. 양측의 입회인이 결투할 사람이 설 장소를 제비뽑기로 정했는데 해밀턴은 해를 향하는 방향이기는 했으나 조금 높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입회인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 총을 겨누고 거의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에런버가 발사한 총알은 해밀턴 오른쪽 아랫배의 갈비뼈를 관통해 내장에 치명상을 입혔으며 해밀턴이 쏜 총알은 빗나가 버의 머리 위쪽의 나뭇가지를 맞추었습니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해밀턴은 즉시 입회한 의사에 의해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입회한 의사는 우연히도 그의 아들이 죽을 때 입회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해밀턴은 그 의사의 친구 집에서 31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 날인 7월 12일 오후 2시 4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뉴욕 시민들이 진정으로 그를 애도하여 장례 행렬을 뒤따랐으며 뉴욕시는 장례식 날 정오에 모든 상가를 철시하고 그를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에런버는 자신의 딸과 그녀의 가족이 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도주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마치기 위해 다시 필라델피아를 통해 워싱턴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뉴욕과 뉴저지에서 살인을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대결은 승자와 패자의 인생을 모두 망쳤습니다. 패배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다음날 사망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에런버 역시 재선에 성공한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매장당했으며 남은 인생을 쫓기며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퍼슨은 에런버를 선의의 경쟁자로 인정하고 부통령으로서 존중해 주었지만 이 사건으로 그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런버는 이를 더 크게 벌입니다. 에런버는 부통령 임기가 끝나자 루이지애나 지역의 총독인 제임스 윌킨슨 장군과 함께 새로 영토로 편입된 루이지애나에서 민병대를 조직해 멕시코의 힘을 빌려 이곳에 새 공화국을 세우려는 음모를 모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겁이 난 윌킨슨이 에런버를 배신하고 이 사실을 제퍼슨 대통령에게 보고했지요. 체포당한 에런버는 반역죄로 법정에 회부되었지만 판사는 에런버의 행동이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버의 반역죄는 명백한 유죄라고 생각한 제퍼슨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계속 그를 뒤쫓게 했지요.
버는 스페인으로 도망치려 하였지만 반역죄로 다시 체포당해 1807년 5월 리치몬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바로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버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접근해 미국과 전쟁을 하도록 설득했으나 나폴레옹은 버의 설득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앨런 버는 1812년 미국으로 귀국해 남은 생을 변호사로 지냈지만 살인자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2004년 7월 11일 앨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후손들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모여 실탄이 장전된 권총 대신 공포탄으로 이 사건을 재현한 뒤 서로 화해했습니다. 미국인다운 멋진 화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재연에서 버의 역할은 버의 사촌의 후손인 안토니오 버가, 해밀턴의 역할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오대손인 더글러스 해밀턴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결투라는 방식이 비도덕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 해결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결투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개인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의 죽음은 그의 연방주의적 비전에 큰 손실을 의미했으며 연방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화파의 제퍼슨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미국 정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적인 갈등이 어떻게 국가적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례, 해밀턴과 버의 권총결투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